안녕하십니까, 소리곰입니다. X30이나 윙을 맥과 연결을 해서 이렇게 멋져 보이는 이펙터들을 연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보통은 웨이브즈의 슈퍼렉 퍼포머라든지 이런 플러그인들을 장착하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이것을 디지털 믹스와 연결합니다. 이런 기능이 어떻게 가능한지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AI가 생성해준 이미지인데요. 디지털 믹서가 없던 시절의 공연을 생각해 볼게요. FOH라고 해서 음향 담당하는 장소에서 아날로그 믹서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리고 리버브라든지 외장 이펙터를 위해서 이렇게 이펙터 렉을 설치해 놓죠. 무대에서 소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중간에 케이블을 연결을 해서 이펙터들을 연결합니다. 그러면 이펙터에서 소리가 바뀌고 다시 소리가 나와서 그 채널로 돌아가죠. 이런 방식을 인서트라고 합니다. 현대 디지털 믹서로 발전되면서 이펙터 렉들은 다 믹서 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향업체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예전엔 이런 거 하나씩 다 팔았어야 됐는데. 현대 보급형 디지털 믹서들은 기본 이펙터들의 퀄리티가 고민되다 보니까 디지털의 라우팅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외부 이펙터를 응용하게 됐죠. 아날로그 믹서의 인서트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디오 신호를 하나 받아요. 그러면 인서트 잭이란 것에 이렇게 TRS 플러그를 꽂으면 이 TRS 플러그는 한 케이블은 신호가 나가고 한 케이블은 신호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호가 들어왔던 것이 잠깐 바깥으로 외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펙터 처리가 돼서 소리가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이 개념을 생각하면 디지털 믹서에서도 소리를 받아서 바깥으로 내보냈다가 외장 이펙터들을 처리한 다음에 다시 받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아날로그 케이블을 쓰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에 와서는 USB 케이블 하나로도 이 연동이 가능해졌습니다. 결국은 라우팅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요. 믹서에서 USB를 꽂아서 지금 받은 신호들을 PC나 맥으로 보냅니다. 이 컴퓨터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은 DAW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DAW라는 것은 이제 오디오 멀티트랙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보면 이펙터 단들을 연결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은 너무 무거우니까 거기에서 이펙터만 끼는 기능만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PC나 맥에서 작업한 오디오 소스들이 다시 믹서로 들어가게 되죠. 그것이 실시간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외장 이펙터가 걸린 오디오 소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제 X32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라우팅 화면은 초보자에겐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라우팅 개념이나 이런 거가 이해 안 됐다면 나중에 시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X32 라우팅에서 상단의 내용들은 목적지라고 했습니다. X32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풋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즉 X32 자체 인풋이라든지 DL16을 연결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소스들에 대해서 멀티트랙 녹음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X32 뒤에 꼽혀 있는 익스펜션 카드, 확장 슬롯입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X32 자체에 달린 로컬 인풋을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X32 렉이라서 17번부터 32번까지가 대괄호가 쳐 있는데 어쨌든 보통 이렇게 하죠. 로컬에서 입력받게 되면 카드아웃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위에가 목적지라고 했죠. 홈은 홈이란 목적지고 카드, USB를 연결해서 컴퓨터로 멀티트랙 녹음할 수 있는 그 소스가 나가는 화면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로컬 1번부터 32번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다면 홈 인풋을 받아서 믹서에서 믹싱을 하면서 USB 연결로 해서 이 멀티트랙을 녹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스가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왔어요. 우리가 소스를 X32 본체다 이렇게 받았는데 나 이걸 카드에 멀티트랙으로 다 녹음할래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맥이라고 할게요. 연결한 맥에서는 음원 소스가 발생을 하겠죠. 1번 트랙엔 킥, 2번 트랙엔 스네어 뭐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호를 받아서 이펙터를 건 다음에 다시 X32한테 보내주면 그러면 뭔가 프로세싱이 가능하겠죠? 이제 홈으로 가볼게요. 홈은 X32가 어떤 소스를 받아서 각 채널에 할당하겠느냐 그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X32 자체의 인풋이라든지 혹은 DL16, DL32를 연결해서 하는데 이 소스를 카드를 받는다고, 즉 컴퓨터에서 USB로 연결한 소스들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라우팅은 어떻게 돼요? X32에서 인풋을 받았어요. 이게 일단 카드를 통해서, 즉 USB를 통해서 컴퓨터로 갑니다. 컴퓨터로 가서 이펙터가 걸린, 즉 우리가 슈퍼렉 퍼포머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펙터가 걸린 각각의 채널, 물론 여기서도
인풋 1번, 아웃풋 1번 뭐 이렇게 해서 라우팅을 또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들어온 소스를 어디서 받겠다, 이 소스를 어디로 보내주겠다, 그게 설정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라우팅이거든요. 그럼 이 내보낸 소리를 받아야겠죠? X32가 처리할 수 있도록 홈에서, 카드에서 들어오는 소스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채널들은 외부의 이펙터가 걸린 소스들을 받겠죠. 이제 윙에서 한번 볼까요? 윙의 라우팅에서 출력을 보겠습니다. USB 오디오로 출력을 할게요. 아직 익스펜션 카드가 따로 꼽혀 있지 않는데 단테나 WSG를 연결했다면 이쪽을 쓰셔도 됩니다. 우선 USB로 연결한 맥으로 소스를 보내볼게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소스들, 각각의 소스들을 받아서 이 락 걸린 거 풀고 로컬을 받고 2번에서는 뭐 다른 소스를 받고 이런 식으로 윙은 좀 더 자유롭습니다. AS50으로 받은 DL16을 받고 이런 식으로 내가 필요한 소스들을 받아요. 윙은 채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풋 단으로 받은 소스들을 USB로 일단 보내죠. 그럼 PC에서 이펙터 처리를 하고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자, 입력단을 볼게요. 입력단에 USB 오디오. 여기는 우리가 마음대로 뭐 몇 번 채널 입력 몇 번 이걸 설정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슈퍼렉 퍼포머라든지 PC에서 1번 채널엔 뭘 보내고 2번 채널엔 뭘 보내고 이 설정을 해준 거에 따라서 여기에 소스가 들어옵니다. 윙은 라우팅이 자유로워서 좋은데 초보자들한테는 좀 더 어렵죠. 결국은 이 프로그램의 라우팅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1번으로 받은 건 1번으로 내보내고 2번으로 받은 건 2번으로 내보내면 우리가 라우팅을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각의 채널을 그 악기 음원이 나오는 USB를 연결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USB로 나갔던 소스가 처리가 돼서 각각의 채널로 다시 USB로 돌아오는 게 되죠. 제가 설명해 놓고도 막 꼬이네요. 어쨌든 아날로그 믹서의 그 인서트 개념처럼 소리가 중간에 캐치돼서 나갔다가 처리돼서 다시 들어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이 게인 어떻게 해요? 게인? 마이크나 DI를 연결하면 악기마다 게인도 다르고 팬텀도 줘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USB로 연결하니까 트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인이란 게 없어졌어요. 베링거 윙은 각각의 채널 소스의 게인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우팅 화면에서 각각의 입력마다 이렇게 게인 값이나 팬텀, 심지어는 극성도 바꿀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X32는 이 카드 인풋, 이게 윙에서는 USB로 되어 있는데 이 카드 인풋이 USB예요. 이렇게 인풋을 받으면 각각의 채널은 마찬가지로 트림으로 바뀝니다. 이 트림과 게인의 차이는 뭐 예전 컨텐츠도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X32는 셋업에 가서 프리앰프 항목에 가면 수동으로 만져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이쪽에 와서 이렇게 게인을 잡아줘야 됩니다. 팬텀이 필요하면 팬텀도 눌러주시고요. 이게 X32나 윙에서 외부 이펙터가 가능해진 이유예요. 근데 간혹 몇몇 분들은 환상을 좀 갖고 계신 게 X32나 윙에서 믹싱을 내가 소리를 되게 못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화려한 이펙터들을 쓰면 소리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사실 그런 분들 중에서 이 이펙터를 어떻게 쓰는지 매뉴얼을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많이 없으세요. X32 본체만으로도 사운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이 외부 이펙터를 쓰면 소리가 갑자기 음반 퀄리티로 나올까요? 물론 이런 외부 이펙터 중에서는 간단한 조정만으로도 소리가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것들이 있긴 해요. 그리고 리버브의 퀄리티도 좀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믹서와 이 컴퓨터를 연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지연 시간, 그리고 방금 보신 대로 라우팅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특히 교회에서는 믹서 한 분만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잘못 만져놔서 행사나 예배가 방해가 된다면 그게 더 큰 문제겠죠. 여러분들에게 이거 쓰지 말라, 뭐 안 좋다, 이 얘기는 절대 아닌 거 아시죠? X32를 어느 정도 섭렵했을 때, 즉 이 믹서의 한계를 느꼈을 때 그걸 극복하고자 쓰는 게 첫 번째. 그리고 X32에 없는 기능을 써보고 싶을 때, 근데 만약 그렇다면 그 이펙터에 대한 이해를 다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이 구성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잘 안 만드는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대하는 다수는 아주 기초적인 초보자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한테 괜한 환상을 넣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외계어 같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아날로그 믹서 한번 더 쳐다보시고 믹서의 구조를 좀 고민해보시고 라우팅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보시면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내용들 좋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추천 영상으로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리검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번 내용에 대한 추가 정보나 의견,
그리고 느낀 점 있으시면 댓글에도 한 번씩 간단하게 잘 봤습니다라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고맙습니다. 소리곰이었습니다.